다행히 녹화를 눌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과는 구별되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게 제가 믿는 슬로건인데요. 어, 이게 나다움인 거죠. 그래서 나다움을 발견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네. 백만장자님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줌으로 이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의 슬라이드 같이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면은 단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화상 그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강의 슬라이드 지금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려드렸던 나다운 성공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를 언커버, 알아내고, 디스커버, 발견해서, 나다운 삶을 리커버, 회복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오버컴, 극복해 나감으로써 나다운 성공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일어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유를 드렸어요. 나라는 씨앗,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데, 나라는 씨앗 위에 덮여 있는 흙들을 언커버, 커버를 벗겨내는 작업, 흙을 퍼내고 발견하는 거죠, 씨앗을. 디스커버. 그래서 그 위에 새로운 흙을 다시 덮어주는 거. 리커버죠. 리커버, 다시 덮는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주고, 노력해갖고 싹을 틔워나가고, 요 과정, 이렇게 싹이 overcome, 올라오는 거, overcome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꽃을 피워내자. 꽃을 피워내고 싹이 트면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 내 플레이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꽃이 우리가 활짝 핀다면, 이 싹이 틔우고, 이 튼 싹에 나다움에 싹이 터서 꽃이 활짝 핀다면 이게 나다운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게 꽃이 아니라 나무일 수도 있겠다. 나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네, 나무로 비유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강의 들으신 분들, 지난주에 이제 감동이 되살아나시죠? 자, 그러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나다움을 알아가는 얘기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은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냐, 어, 이걸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막상 막하인 중에 브랜딩이 더 궁금하다는 분들이 좀 더 많으셔가지고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다움을 알아가는 이야기부터 할지, 그 전에 브랜딩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할지가 뭐 순서가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궁금해 하시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이제 투표를 올렸고, 네, 브랜딩이 조금 더 아마도 두 개 다, 거의 다 두 개 다 누르시고 한 다섯 분 정도가 나답게 사는 법은 안 누르시고 브랜딩 하는 법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브랜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음소거, 네,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자, 여기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인 거죠? 나다운 성공의 여정인데, 이게. 언커버, 디스커버, 리커버, 오버컴. 네. 나다운 성공의 여정에서 브랜딩이 필수냐? 브랜딩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운 성공의 브랜딩이 필수인가요?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오늘 목표는 브랜딩이 뭔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되게 해드리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뭐, 브랜딩에 대해서 뭐 깊이 막 알려드리고 이게 아니라, 브랜딩은 뭐야? 라고 개념을 딱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정도가 되게끔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가 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하던 간에
그걸 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끝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걸 안 할 거면 사실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시작시켜 드리는. 그래서 제가 이니시에이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어서 이유를 먼저 알면 이게 내적 동기가 생겨나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브랜딩에 대해서 바로 알고 브랜딩을 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다운 성공이라는 단어를 탁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혹시 이미지 있으세요? 그 채팅창에 유튜브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나다운 성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한번 나는 이런 걸 나다운 성공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나한테 나다운 성공, 나 제이콥님. 네, 네, 제이콥님. 네, 백만장자님. 네,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남을, 안 그래도 그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만남 요청하시는 분들을 좀 신청을 받아서 만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기획을 현재 하고 있고. 네, 한번 남겨봐 주실래요? 그, 내가 나다운 성공이란? 아마,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쵸? 제가 나다운 성공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공을 이룬 내 모습.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나다운 성공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건데 지금 못 쓰시는 거의 다 못 쓰시고 계시니까 제가 그렸던 그림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앞에 떠 있는 화면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나다운 성공의 하나의 이제 이미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저 멀리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다운 성공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그래. 이게 내가 원하는 삶 맞다. 이렇게 좀 저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해봄으로써. 근데 자,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저 노을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서서 보고 있는 막 입을 맞추고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어디 휴양지에서 리조트에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길 바라는 거지. 뭐 만약에 그냥 무인도야. 그래서 작살로 막 물고기 잡아야 돼. 나무 올라가서 열매 따고 막 코코넛 떼어서 막 이렇게 구멍 뚫고 막 해야 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나다운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거 꿈꾸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나는 속세를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여기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이제 뭐 종교 쪽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거지. 이런 강의를 듣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옳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명주님. 자, 우리는 사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 안에 경제적 성공, 경제적 자유, 이런 키워드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나다움으로 성공하자는데 이거를 배제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다움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되냐? 돈을 벌어야 돼요. 그쵸? 그거는 명확해. 그럼 돈을 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돈을 벌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 무조건 딜을 쳐야 돼. 돈을 벌려면. 우리의 나다움이 만약에 뭐 코인을 채굴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디가 그 금을 캐는 거야. 뭐 이러면은 그게 뭐 거래를 굳이 안 해도 돈이 될 만한 게 생기는 거긴 하죠. 근데 그 뭐 우리의 나다움이 뭐 돈을 훔치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조건 뭔가를 팔아야 돈이 생겨요. 그래서 한때 이제 파리 피플이라고 그렇게 좀 뭔가 판매하는 거를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뭔가를 팔지 않으면 사실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리피플이라고 규정하고 욕하던 사람들은 뭘로 돈 벌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 파리피플은 돈 버는 사람한테는 숙명이에요. 뭔가를 팔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장인은 뭘 팔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직장인들도 뭔가를 팔고 있는 겁니다. 뭘 파나요?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뭘 사는 거냐 하면 시간. 맞아요. 시간과 노동.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직장에서 요구하는 건 그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신입을 뽑아놓고 교육도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사서 일을 하면 되니까.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그게 직장이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이거는 직장인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 개념. 그래서 직장에 가서 팔기로 한 시간과 노동을 안 팔고 내 꿈을 이뤄달라 이런 요구하는 건 사실 무리한 요구인 거죠. 속성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돈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자, 돈의 속성이 뭐냐? 돈은 가치 교환 수단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냐라면 내가 상대가 원하는 가치를 줘야 돈을 받을 수 있어.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원하는 시간과 노동력을 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누가 사준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상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음, 회사가 나의 시간과 노동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니까 돈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시간과 노동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나가세요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반대 의견? 네. 없으신 것 같고.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어렵진 않으시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딩을 우리는 해야 돼요. 되게 이게 답정너 같이 들리시겠지만, 브랜딩을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이해 쏙쏙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브랜딩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 계신 분들이 브랜딩이 뭔지는 몰라도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 이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쵸? 지금 유튜브 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브랜딩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다 브랜딩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 마케팅 구루들도 다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 돈이 되니까. 그리고 안 하면 이제 돈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그걸 얘기하진 않을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브랜딩이 어떻게 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와, 씨, 내가 브랜딩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고, 와, 씨, 브랜딩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게도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저의 목표. 오늘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 일단 오늘 가볼게요. 오늘 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한 것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제 경험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팔로워가 2,000명이 됐어요. 나는 3개월에서 1,000명 생기면은 와, 진짜 1,000명이면 인플루언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인스타그램 처음 시작할 때. 예. 2달 만에 팔로워가 2,000명이 됐어요. 이때가 이제 2022년 9월 말쯤이었는데요. 제가 그냥 책을 읽고 알게 된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거기에다 이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팔로워가 1,500명이 늘면서 2,000명이 되더라. 그래서 총 기간 2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 사실만으로 저는 너무 신기했는데, 아니, 이 오신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유튜브 이 라방에서 초이스님이 너무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데 막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고마운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렇게 여쭤본 분들이 답이 좀 비슷했는데 이런 답들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뭔가 동기부여되고 나도 막 해보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독서랑 글쓰기 한번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저도 뭔가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도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 저 이제 독서랑 글쓰기 2달밖에 안 했는데요. 아, 2달이라도 꾸준히 해보고 싶다.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챌린지 열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챌린지를 한번 열어봐야. 이, 너무 고마운 분들,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몰려오신 이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뭐 뭘로 보답하지? 이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했더니 챌린지 해주세요 해서 챌린지를 연 거야. 독서랑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챌린지를 열어봤어요. 같이 해봅시다. 그래갖고 2022년 7월 말에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10월 4일에 첫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아, 저 챌린지 모집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뭔가 부끄러워. 그래갖고 2,000명이 됐을 때 이제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그 글 속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챌린지 모집 글을 그 컨텐츠 안에 숨겨놨어. 그래서 되게 비겁하게 숨겨가지고 30명 모집해볼게요 이랬는데 거기에 22분이 오신 거예요. 이때 이제 이의 전략 습관 만들기 챌린지였는데 22명이 왔다니까 되게 뭔가 운명적인 거야, 아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22분 데리고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물론 무료였고요.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제가 이제 3기 모집 때부터 이거를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4기 모집 때 여기에 이제 유료로 3기 때 5만 원 하고 4기 때 좀 프로세스, 이 시스템을 좀 바꾸면서 3만 원으로 바꿨어. 이때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 이걸 퀴즈처럼 내려고 그러는데 방금 제가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50명이 모였어요. 챌린지 시작 4번째 만에 여기에 유료인데 50만 원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자, 3만 원에 50명, 150만 원이잖아요. 너무 뜻밖의 150만 원이 갑자기 탁 벌리니까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년 남짓 부업을 했잖아요. 그 했던 부업들 통틀어서 월 수입이 150만 원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그 챌린지로 엉겹결에 시작한 챌린지가 여태까지 했던 부업들의 월 수익 기준에서 제일 많이 번 게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지? 나 뭔데 이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지? 이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부수익이 150만 원이 더 들어왔어. 이게 지금 연봉으로 치면 얼마가 오른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로부터 반년 전에 시작했던 독서와 글쓰기를 그냥 꾸준히 하면서 이걸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렸을 뿐인데 150만 원이 갑자기 벌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돈이 150만 원 벌린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다 하고 싶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때 제가 아, 이렇게 돈이 벌리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프로세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거 먼저 일단 알려드릴게요. 브랜딩에 관련이 된 겁니다. 프로세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비즈니스로 돈 버는 프로세스가 뭐였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뭔가를 팔아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뭔가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상품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쵸? 팔 만한 상품을 만들어. 그리고 이 상품을, 어, 광고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사람들을 모아요. 사러 오라고. 사러 오세요 하고 광고를 탁 내.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구매를 하는 거죠. 모인 사람 중에 일부가 구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야. 상품을 기획하고 광고를 내서 구매를 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지금 우리가 뭔가를 판매하려면 다 인터넷에 올려서 팔잖아요. 저도 그랬고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했으니까 다 인터넷에서 판매를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내가 판매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던 다 어, 대기업과 경쟁해야 되고 글로벌 경쟁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무조건이야. 이거 다 동의하시죠?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 다 이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요. 상품을 먼저 기획해. 그리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구매를 시켜요. 그러면 이 방법 그대로 우리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하면 승부를 봤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상품을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우리는 혼자서 아 이런 거 팔까 저런 거 팔까 저는 그랬어요 일단 요거 팔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까만 티 입고 한 것 같은데 그 옷도 이 옷도 다 제가 와디즈 펀딩해서 판매했던 옷이에요. 자, 이거 상품을 만들어 나 혼자 머리 쥐어 싸서 만드는 거랑 대기업에서 빅데이터 보고 고객 데이터 보고 막 그 유수한 인재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기존에 막 그 회사에 이미 경험들도 있고 이런 거 바탕으로 상품 기획한 거랑 이거랑 상품 기획력 누가 더 잘할까요? 저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으면 네. 그게 이제 제가 브랜딩이 돼서인 거고요. 당연히 이 집단지성이 이기지. 그쵸?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는 뭐예요? 광고? 돈을 많이 태울수록 홍보가 많이 되는 싸움이야. 그러면 대기업의 자본과 내 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인스타 하는 거죠. 광고를 태울 돈도 없어, 나는. 근데 대기업은 광고를 때려 붙죠. 여러 채널로. 그러면은 우리가 광고를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이 모였어. 자, 구매 전환. 구매 전환. 대기업의 네임밸류와 나의 네임밸류. 대기업의 신뢰와 나에 대한 신뢰. 어디가 더 높을까? 자, 요 절차를 생각해 보면 조목조목 우리 거를 살 이유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걔들보다 싸게 팔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근데 대기업보다 싸게 파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프로세스가 이미 비용이 이렇게 싸게 돼 있어. 그렇게 된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안 해요. 정확히는 SNS 생긴 이후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없으시다면 오늘 이것만 해도 굉장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저도 모르게 했던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발견했고, 이게 이제, 다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처음 해야 되는 건 상품 기획이 아니에요. 사람 모으기지.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모아야 돼요. 상품 기획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사람을 모아. 뭘로? SNS로. 그리고 모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획해서 판매해. 요거예요, 순서가. 감 오시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막 머릿속에 혹시 뭔가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이콥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느낌 혹시 오시나요? 네. 제가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팔로우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2천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인 분들이 저한테 독서와 글쓰기 꾸준히 하는 법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컨텐츠로 알려드리다가 챌린지를 열어달래. 요구에 의해서 챌린지가 열렸고 그게 결국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거 왜 무료로 하냐 유료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줌 미팅 요청하셔갖고 유료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시간을 얘기해 주셔갖고 유료화가 된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냥 나는 고마워서 챌린지를 열었다가 갑자기 상품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150만 원이라는 돈을 확 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혹시 나도 저렇게 돈 벌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 모아서 원하는 거를 해주면 돈을 버네? 뭔가 좀 간단해졌죠? 하나도 안 간단한 거 표정인데, 계신 분들. 왜 안 간단해요? SNS로 사람 어떻게 모으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걸 알려줘야 사람을 모아서 돈을 벌지. 나는 사람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브랜딩의 핵심인 거죠. 기대되시나요? 네.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제 인스타그램 두 달 됐을 때 팔로우 2천 명 됐을 때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때가 이제 2022년 9월 말, 10월 초 뭐 이때죠. 이때 저는 뭐였냐? 평범한 직장인. 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이고 부업을 5년 넘게 실패했고 직장 생활 지옥 같고 직장 생활에서도 실패한 실패자 같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때 제가 뭘 팔 수 있었을까?
다시. 이때 내가 그럼 사람은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 모을 방법이 뭐였을까?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저는 뭘 했냐? 아, 내가 독서랑 글쓰기 어차피 꾸준히 할 건데, 그냥 과정을 공유해보자. 드로우 앤드류 님이 과정을 공유하라니까. 게리비도 그렇게 했다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보자가 다였는데, 사람들이 뜻밖의 2달 만에 2천 명이 모였어. 이때 제가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었냐? 브랜딩을 하고 있었던 거.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때 저도 모르게 브랜딩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해 못했던 브랜딩을 이제는 공부하고 제가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제는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 어떻게 하면 된다가 이제 있으니까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브랜딩 해야 됩니다의 얘기가 이제 개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람을 먼저 모아. 근데 사람을 모으게 하는 게 뭐야? 브랜딩이야. 브랜딩으로 사람을 먼저 모은 다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면 돈이 벌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상품 기획이 아니라 뭐예요? 브랜딩인 거죠. 그러니까 브랜딩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동의하시나요? 이 얘기에? 동의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브랜딩은 오늘 이제 브랜딩이 그럼 뭐냐?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브랜딩은 어디서 파생돼서 시작됐냐 하면 마케팅에서 파생돼서 시작한 마케팅 전략의 일부였어요, 원래. 그래서 아마도 마케팅과 브랜딩 이 사이에서 이게 뭐가 브랜딩이고 뭐가 마케팅이고 이 차이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마케팅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지 좀 알 것 같아, 이제. 광고가 마케팅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게 맞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죠. 책 한 권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인데. 딱 한마디로 정의하게끔 해서, 아, 마케팅은 이거고, 브랜딩은 이거야. 거기에 플러스, 세일즈는 이거야. 그래서 오늘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은 뭐다를 이해할 수 있게.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브랜딩은 마케팅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기업 전략으로 마케팅이 원래 있었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브랜딩이 이제 필요에 의해 생겨난 건데 이 마케팅 전략도 브랜딩처럼 파생돼서 생겨나가고 지금은 하나의 큰 사업 전략이 됐어. 그러면은 이 브랜딩 이전에 있던 브랜딩이 아니라 마케팅 이전에 있던 기업의 전략은 원래 뭐였을까요? 판매 전략? 딜? 세일즈죠, 세일즈. 원래는 세일즈였어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패션 브랜드 영업 출신이어가지고 세일즈가 원래 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클로징 들어보셨죠? 클로징. 세일즈에서는 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구매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게 세일즈 활동의 핵심이에요.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이거를 사게 만드는 거. 그래갖고 그 월스트리트 오브 울프라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세일즈의 왕이었던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펜 나한테 팔아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팔게 만드는 게 세일즈의 핵심인 거죠. 제가 사회 초년생 때 뭘 했냐면 타이어 회사를 다녔어요. 저의 첫 직장은 타이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제가 영업을 시작할 때 그 영업사원들한테 요구했던 역량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는 세일즈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마케팅 역량이다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 막 했어요. 세일즈를 하는 영업사원들도 이제 마케팅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일즈 전략으로 시작된 게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게 마케팅인데 이 제가 사회 초년생 때 2013년도에 이미 마케팅 없는 세일즈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아마 온라인 판매를 하면은 세일즈가 빠진 마케팅만 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구매 전환을 내 앞에 앉혀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고 해갖고
그냥 퍼널로 통해서 결제 누르게 해야 돼. 마케팅으로. 그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세일즈는 구매 전환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죠? 그리고 마케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케팅은 그럼 뭘까요? 마케팅은 뭐냐 하면, 구매를 시키려면 내 앞에 앉아야 돼. 그럼 마케팅이 뭐라냐? 내 앞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이 여기 찾아오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고 싶게 막 충동질을 해서, 아, 이거 일단 보러 가봐야겠다 라고 만드는 게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뭐 하냐면 막 고객들 분석하고 막 그 어떻게 하면 사람들 충동질할 수 있을까 해서 광고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마케팅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얘기는 최대한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렵진 않으시죠? 그쵸?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자, 세일즈는 구매 전환을 시키는 거고, 사게 만드는 거. 마케팅은 이거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 와보고 싶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핸드폰을 내가 사려고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핸드폰 보여주는 직원이 뭐예요? 나한테, 아, 이거 기능은 이렇고, 요금제는 어떻고 얘기해주는 게 이게 세일즈. 그럼 마케팅은 뭐냐? 내가 핸드폰 매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광고부터 시작한 모든 거. 그게 다 마케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쉽죠. 핸드폰 매장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난이도 있는 얘기를 좀 가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산업화 얘기를 할 건데, 산업화란 단어만 들으면 약간 좀 학문적으로 느껴지니까 이제 관심 떨어지실 것 같아갖고 얘기를 먼저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재밌게 해볼게요, 얘기를. 지금까지 재밌으시죠? 네, 재밌게 해볼게요. 어, 산업화의 상징이 재밌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까르르. 아, 까르르게 이런 댓글 너무 좋다. 네. 네, 지금 유튜브 라방 보고 계신 분들은 줌이 지금 켜져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화의 상징이 뭐냐면 증기기관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라는 그 생산 방식, 대량 생산 방식이 시작됐어요. 그걸 시작한 게 어디죠? 포드. 자동차. 그쵸? 대량 생산의 시작의 상징이죠, 포드가. 그래서 차를 포드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 하면 대량 공급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 인류는 뭐였냐 하면 뭘 갖고 싶어도 없어서 아예 쓸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전에 자급자족했었고 그게 이제 거래가 시작은 됐는데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대량 공급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돈만 주면 원하는 걸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시대에 생각해보면 막 그런 세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컨베이어 대량 생산 방식, 이 공장 라인 가동이 더 되면서 이제 차를 포드만 대량 생산한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많이 만들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만 대량 생산을 해서 확 나온 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대량 생산이 같이 시작이 됐고 시장 공급이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을에 누구만 팔던 거를 이제는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팔아. 나는 이제 선택권이 생긴 거지. 그럼 이제 누가 갑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누가 갑이지? 이렇게 된 거야. 나만 쥐고 팔던 거를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나 말고 딴 사람이 팔아. 누가 갑이죠, 이제? 고객이 왕이야. 그래서 고객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같은 상품을 파는 경쟁자를 제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기술이 뭐예요? 마케팅인 거죠. 그 마케팅이 뭘 했냐? 우리 거를 사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를 파는데 우리 거를 사고 싶게 만들려고 한 게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이만큼 좋아요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광고 노출을 해서 우리 걸 사고 오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마케팅인 시작.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산업이 시작될 때 각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는데 자동차로 이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자동차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각 회사마다 내세울 만한 특징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볼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볼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볼보가 이미지가 확 좋아졌는데 그 볼보가 지금 이미지 좋아진 게 안정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볼보는 원래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탈 때 그 3점식 벨트라는 말 아세요? 3점식 벨트? 점이 3개 있다라서 3점식 벨트인데 무슨 뜻이냐면 점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가 벨트, 안전벨트 이렇게 매잖아요. 이렇게 허리부터 이렇게 해서 띠 매듯이 이렇게 매잖아요. 원래 벨트가 허리에만 찼어요. 안전벨트를. 근데 3점씩 벨트라는 게 개발이 돼서 요렇게 차게 됐어요. 이게 훨씬 안전한 거는 느껴지시죠? 내 몸을 받아주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 볼보. 근데 볼보가 이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우리만 잘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기술을 무료로 풀었어요. 세상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 다 이렇게 안전벨트 만들어 보시라고. 왜?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안전이니까. 이게 볼보예요. 그래서 볼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그걸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사진, 지금 줌에서 보시는 분들 사진 보이시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아빠의 이미지. 이게 볼보예요. 그래서 볼보는 안전을 중시 여겼던 회사. 그렇게 광고를 했겠죠? 그럼 BMW는 뭔가요? BMW? BMW가 무슨 회사였냐면 원래 항공기 엔진 만들던 회사예요. BMW 회사가. 그래서 그 BMW 로고 모양 아시죠?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안에 네모 이렇게 사각 창문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BMW 로고가. 아시나요, 이거? 네. 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역시. 수준이, 네. 다르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그, 차 브랜드 얘기 너무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아, 예시로 준비한 걸 재밌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차는, BMW는 이런 거야. 우리 차는 비행기 엔진 만들던 회사가 만들어서 날아가듯이 빨라요. 엔진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BMW가 얘기하고 광고하던 거예요. 자, 벤츠 얘기 안 할 수 없죠. 차 얘기하니까. 벤츠 얘기 정도는 해줘야죠. 그럼 벤츠는 뭘까요? 벤츠. 벤츠. 지금 저기 뭐야. 이 줌에서 보시는 분들은 앞에 이미지 보셔서 뭔 얘기할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키즈의 이수영 회장님이라고 카이스트에 이분이 기부를 766억인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유퀴즈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는 얼마나 근검절약하고 살았는지 다 아끼고 지금 옷도 내가 뭐 얼마나 돈 안 썼고 막 이런 얘기 한참 하셨어요. 그래서 조세호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회장님 차는 뭐 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차는 벤츠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차는 벤츠. 내가 그렇게 근검절약하지만 차는 벤츠를 산다 그래서 이때 빵 터졌는데 이 벤츠의 이미지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면 벤츠.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이 공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으면 벤츠는 타야지. 이게 우리나라 공식 아니에요? 벤츠는 되게 럭셔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밀었어요. 자, 그러니까 차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그 차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시작할 때부터 다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면 그게 브랜딩이 잘 돼서인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안정성, 볼보의 안정성, BMW의 엔진, 진짜 이거 볼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볼보가 제일 안전해. 엔진은 BMW가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으세요? 바꿔 얘기하면 BMW는 지금 안전하지 않겠냐는 거죠. 벤츠의 엔진 성능이 BMW보다 떨어질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왜? 기술의 발전으로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기술론 이제 차별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산업화가 시작되고 이젠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기술로 경쟁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기술이 다 비슷하면 뭘로 경쟁하기 시작했을까요? 회사들은. 자, 질문. 뭘로 경쟁할 수 있었을까? 기술로 이제 차별이 안 되면 뭘로 경쟁할까요? 브랜딩, 네. 네, 브랜딩 성애자, 백만장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지, 네. 이미지 되게 좋은 접근인데, 이게 여기가 우리 지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모여갖고 브랜딩, 이미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기술이 상향 평준화돼서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면 뭘로 경쟁하냐? 가격 경쟁인 거예요. 그때부터 가격 경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생각해보면, 온라인에서 녹색 창 가갖고 물건 검색해서 가격 비교 안 하고 사는 분 있어요, 여기? 네. 그런 분 계시면 부럽습니다. 네. 검색해서 메뉴에 있는 거 그냥 가서 사시는 분 부럽습니다. 무조건 우린 가격 경쟁을 해서 제일 싼 데 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또 유리해졌어요. 그쵸? 그러면 옛날엔 고객이 왕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이 선택에 있어서 기업은 을 오브 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거 좀 사주세요. 더 싸게 해드릴게요. 바지 가랑이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자, 경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가격을 이제 낮추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다 비슷한데 뭘로 경쟁할 거야? 가격이 낮아야 돼.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어졌어요. 뭐냐? 갑자기 풍선이 날아가네. 네, 손동작을 조심해야겠다. 자, 기업의 선택지 딱 두 개인데 뭐냐 하면 퀄리티를 낮추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쵸? 퀄리티를 낮추더라도 가격을 낮출 거냐? 혹은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비용 줄여가지고 가격을 낮출 것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가격은 무조건 낮춰야 돼. 네, 은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많이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내 이윤을 줄여가면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야 뭐 다른 거 비용, 인건비도 줄이고 유통비도 줄이고 다 줄였는데 더 이상 줄일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 가격 내려야지.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수순이야, 그냥.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비용이 되게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인이 대기업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거기보다 비용 어떻게 더 줄여?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무조건 출연 경쟁을 하게 되고 승자 독식 구조로 가게 돼 있어.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갑자기 아까 전에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브랜딩, 이미지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나타난 거야. 자, 애플, 앱등이 아시죠? 앱등이. 애플. 자, 저도 지금 보면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 지금 제 앞에 깔려 있어요. 애플워치 차고 있고요. 네. 앱등이죠. 자, 애플, 나이키, 에비앙을 제가 지금 줌에다가 예시 화면으로 띄워놨는데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 뭐냐? 가격 경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애플이랑 나이키 브랜딩 잘 된 회사다. 다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브랜딩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도 그렇죠? 에비앙도 브랜딩이 기가 막힌 회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비앙이 뭘 파냐면 물을 팔아요. 그죠? 물을 팔아. 물을 파는데 저 생수 한 병에 얼마일까? 삼다수, 백산수 300원, 400원 이렇게 파는데 에비앙 2,000원에 팔아요. 물을. 에비앙 물은 그럼 뭐 알프스에서 퍼온 물이라 비싸게 팔릴까요? 에비앙은 아까 전에 선영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성공한 럭셔리의 이미지. 그래서 지금 이미지 보면은 에비앙 생수 갖다가 목욕하죠. 저게 실제로 저걸로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놀랍죠? 에비앙 진짜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그 저 정수기에서 떠다 마시는 이물을 한 병에 2,000원에 파는 아주 무시무시한 회사.
그래서 어 이때 브랜딩을 한 회사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 나 모르겠고 비싸도 이거 쓰고 싶어. 나 이거 써야 돼. 비싸도 이거 써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욕구를 채워주던 기존 방식에서 넘어서 욕망하게 만드는 게 뭐야? 브랜딩이에요. 욕망하게 만드는 게 이 브랜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나이키나 에비앙 우리가 이름을 다 아는데 이게 한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뜻이냐면 다 글로벌 기업이에요. 고객이 세계에 퍼져 있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지금 미국 시총 1위거든요. 그 시총이라는 거는 주식으로 판매된 투자 금액의 총액을 말하는데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1위예요. 1위. 투자를 제일 많이 받는 회사야. 그 미국에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인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은 한국 모든 기업의 시총 다 합친 것보다 애플 하나가 더 커요. 이 정도인 거 아셨나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다 합친 것보다 애플 하나가 돈을 더 벌어요. 모르셨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을 버는데 뭘로? 브랜드로. 이해 가시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제가 뭐 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짧게 설명을 잘 해볼게요. 애플이 어떻게 이렇게 됐었냐?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다 왔냐 하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애플 만든 게 스티브 잡스인데 갑자기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의아하실 수 있어서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요, 회사에서. 그 이사들 주주총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는 독단적이고 별로니까 나가 해서 쫓겨납니다. 그랬다가 애플이 망해갈 때 스티브 잡스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돌아온 건데요. 어디 있다 왔냐? 픽사에 있다 왔어요. 픽사.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 있을 때 스토리의 위대함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딱 돌아와 갖고 직원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스토리의 위대함을 알았으니까 이제 난 스토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직원들 모아놓고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무슨 썰을 푸냐? 자, 우리는 이제부터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을 가장 잘하긴 하지만 이러면서 이내가 그 일 잘하는 거 맞는데 우리 이제 그거 안 할 거야. 당황하죠.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러니까 스티브 잡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누가 바꾸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슬로건이 Think Differen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세상이 바뀌는데 기여할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회사가 될 겁니다. 이 얘기 딱 하니까 그 직원들이 막 박수 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컴퓨터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래. 나는 졸지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일원이 된 거야. 가슴이 막 웅장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직원이라면? 이렇게 썰을 막 풉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할 건데, 어, 광고도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뭐, 그 라이트 형제, 에디슨, 뭐, 그 마이크 뭐 그 누구지? 그 벌처럼 날아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 권투 선수 있죠? 뭐 이런 분들이 막 영상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 반항하고 뭐 부정응자고라고 뭐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니까. 이렇게 하면서 광고 Think Different. 이게 애플 광고 역사적인 애플 광고고 이걸로 애플이 부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 설득에 성공한 거죠. 우린 이렇게 할 거다, 애플이. 우리는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썰을 풀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들 박수치고 가슴 웅장해져서. 그때 사람들한테 설득하려고 썰을 풀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 우리는 나이키처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티브 잡스가. 바꿔 얘기하면 나이키는 그전부터 이걸 잘했던 거야. 브랜딩을. 나이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이키는
운동화를 팔지만 운동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스포츠맨들의 이야기를 하고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전부터 신발 얘기 안 하고 브랜딩을 했던 거야. 어떻게? 스포츠 얘기하면서. 그럼 나이키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이키 창립주가 필라이트라는 사람인데, 필라이트는 원래 육상 선수예요. 그리고 육상 선수였는데 다쳤어.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코치랑 같이 개발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그 선수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유망주가 나이키를 신고 성적이 진짜 좋았어.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 신발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필라이트가 깨달은 거죠. 야, 우리가 아무리 세일즈하고 다녀봐야 얘 우승한 거 못 이기는구나를 안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키 전략은 어떻게 갔냐? 스포츠계 유망주를 발굴해서 걔를 신깁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언제 폭발적으로 컸냐? 마이클 조던이랑 같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골프에서 한번 그게 더 와요. 타이거 우즈. 나이키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스포츠맨들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브랜딩이 됐던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야, 우리도 나이키처럼 이 사람들 이야기하자. 누구? 세상을 바꾼 이상한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브랜딩이 어떤 그림으로 가는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게 만드는 게 바로 브랜딩이었다는 얘기를 일단은 하는 겁니다. 브랜딩이 사람을 모아주고 결국엔 이게 돈이 되게끔 하는 거였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브랜딩이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지를 알면 여러분들도 사람 모으고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내가 사람만 모으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브랜딩으로 사람 모으면 돈이 벌리는 거구나.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업 사례를 들다 보니까 이제 상품 기획이 된 상태에서 브랜드 전략으로 돈을 번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해드렸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내가 판매할 게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난 지금 이미 판매하는 게 있어. 자영업자야. 1인 기업이야. 네, 있다고 손 들어주신 분들 계시죠, 지금? 자, 이분들은 지금 마케팅부터 하면 돈 바로 벌 수 있어요. 이분들은 마케팅부터 하면 돈 바로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하면서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해도 돼, 이분들은.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게, 어, 이 돈 버는, 이거 브랜딩만 하면 무조건 돈이 돼요. 이게 아니라 브랜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이에요. 그쵸? 그러면 비즈니스의 전략이 제일 필요한 전략이 뭐냐? 생산, 마케팅, 영업, 재무. 이게 다 갖춰져야 돈이 벌려요. 지금 현대 비즈니스는. 그리고 아까 마케팅에서 브랜딩이 파생됐다고 했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이거의 상위 전략. 브랜딩에서 생산, 마케팅, 영업, 재무가 돼야 되는 게 브랜딩 전략인데, 그러니까 브랜딩이 생산에도, 마케팅에도, 영업에도, 재무에도 다 입혀져야 돼요. 그게 브랜딩인데, 브랜딩이 없어도 돈은 벌려, 일단. 그래서 브랜딩이 안 돼도 비즈니스가 돌아는 가는 거예요. 팔 상품이 있다? 마케팅 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마케팅은 저 아니어도 잘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브랜딩으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앞으로 저와 함께 하면은 도움될 만한, 진짜 이분들은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분들이 누구냐? 나는 아직 평범하고 전문성이 없어. 팔 게 없어, 지금. 나는 사람 모을 만한 건덕지도 없어.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돈 벌 구석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어가 불과 3년 전에 저예요. 그쵸? 그때 저 같은 분들. 제가 뭘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제이콥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가 여기가 그 전문이에요.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전문.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모으나요? 이거 알려드리는 전문이 여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걸로 저는 돈도 벌어봤어요. 모아놓고 필요한 걸로 돈을 벌어봤어.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나다움을 찾는 것부터 나다운 성공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심오하고 많은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이 생기려면은 어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엔. 상품 생산도 해야 되지. 이걸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재무 관리도 해야 돼. 이거 다 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서 돈 벌기 시작하면은 언제 돈 벌어? 그쵸?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 모아놓고 상품 생산이 뜻밖의 상품 생산이 돼서 과정에서 돈 벌 수 있어. 그럼 이거 안 할 이유 있냐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거 해봐야겠다 싶으신가요, 이제?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브랜딩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 브랜딩이, 자, 아까 처음에 세일즈 뭐라 그랬죠? 세일즈? 사게 만드는 거. 그죠? 마케팅 뭐죠? 사러 오게 만드는 거. 그러면, 브랜딩은 뭘까?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서 브랜딩은 뭔 것 같으세요? 느낌적인 느낌은 이제 알 것 같은데, 그쵸? 뭐, 사례는 실컷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브랜딩이 뭐냐? 브랜딩은 뭐냐 하면 왠지 모르게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안 되고 똑같은 펜을 팔아도 여기 와서 사야 돼. 이 사람한테 사야 돼라고 만드는 게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딱 이해하기 쉽게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마케팅은 뭘 만드는 작업이냐? 고객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마케팅은 고객을 만듭니다. 그럼 브랜딩은 뭐를 만드는 작업이냐? 팬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고객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상품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팔 상품이 있어야 고객이 되지. 고객의 뜻이 뭐예요? 커스터머, 컨슈머, 소비자.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그게 고객인데, 팬은 뭐예요? 그냥 이 사람 응원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우리 오빠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오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팬이잖아요. 상품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게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을 시작하면 팬부터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까 봐 제 얘기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사례가 있다. 저는 제 사례를 얘기했지만 저 말고도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팬을 만드나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지금이 딱 10시여서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뽑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오늘 괜찮으셨나요? 오늘 강의 좀 재미있으셨나요? 자, 브랜딩 기억하세요. 브랜딩은 팬을 만듭니다. 마케팅은 고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에서 브랜딩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서 브랜딩으로 착각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브랜딩 전문가가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브랜딩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브랜딩 전문가가 안 많고요. 브랜딩 전문가들 다 기업들이랑 일해요. 그래서 사실 브랜딩 전문가가 지금 안 많아요.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한번 잘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하냐? 저는 여기 모이신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모두에겐 이미 나다움이 있어. 그 나다움이 뭐야? 차별화된 경쟁력이야. 우린 이걸로 브랜딩 할 수 있고, 팬을 모을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전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공지. 오늘 단톡방에 계신 분들 강의 오늘 듣고서 후기 남겨주시면요. 제가 후기 요청하는 링크 이제 좀 이따 공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후기 남겨주시면 오늘 영상 다시 보기랑 슬라이드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주시던 특전인데 그분들께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가 기획해서 일단 유료 구독 안 해도 강의 다시 보기랑 슬라이드는 좀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나다움이 아름다움이죠라고 누가 지금 유튜브에 얘기해 주셨고 초이스님께서 저는 경제 전공을 해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네, 초이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이스님, 투자모님, 길동사람님, 네, 길동이면 저희랑 집이 가까운 분인데, 네, 그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 보면 가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오늘 후기 링크에 후기 남겨주시면은 다시 보기 영상이랑 이 오늘 아마 못 보셨을 그 슬라이드 자료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와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나다운 성공 함께 하시는 분들 모여서 이제 서로 좋은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단 있고요. 그 이미 오픈 채팅방 계신 분들은 요거를 설문해 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큰 힘을 주시고 자료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럼 일단은 줌에 계신 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나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마칠 거라서 일단 라방부터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유튜브 라방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가급적이면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안 남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만 다시 보기 링크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요. 네. 지금 유튜브는 이렇게 마쳤고요. 제이콥님 강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개념이 쏙쏙 귀에 잘 들어왔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강의여서 제가 코칭 클래스로 4시간 동안 제가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4시간이 아니지. 3시간씩 4번 하는데 코칭을.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면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요. 그래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압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다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는 게 목표고, 이 강의를 제가 왜 하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나다운 성공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명이에요.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든다가. 저도 나다운 성공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거고,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나다운 성공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다운 성공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서 오픈 채팅방 열고 커뮤니티로 모아놓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강의 한 번 듣고 나는 강의 듣고 실행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실행할 수 있게 매일 아침 7시마다 제가 레터를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유료 구독인데 그거 모집 관련해서도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나는 강의까지는 안 들을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강의가 너무 도움이 됐고 매주 이 강의를 와서 듣고 싶고 나는 너무 좋았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커피 한 잔 사준다 셈치고 커피 플러스 빵 정도 사준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네, 9,900원의 유료 콘텐츠를 구독을 제가 콘텐츠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일 주 7일 7개 나가고요. 나다운 성공을 위해서 이 강의와 관련된 얘기도 나가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독서랑 글쓰기를 꾸준히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재 끝나면 또 다른 좋은 연재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꿈은 그렇게 시작한 커뮤니티가 어, 앞으로 지금은 제 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커뮤니티가 돼서 나다운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문제 있죠. 저출산 문제로 인구 감소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 이슈로. 그래서 전례가 없고 굉장히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다운 성공이라는 건 각자의 관점으로 문제 해결력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게 전 나다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내가 거기에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함께 커뮤니티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네. 마지막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백만장자님 제가 뵈야겠다 막 아까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 2월 달부터 그 유료 구독 해주시는 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월에 한 2회 정도 만날 약속을 좀 잡아볼까 해요. 월에 1, 2회 정도를. 그래서 일정을 열어놓고 예약하시는 분들을 만남을 해서 그 만남의 목적은 아마도 나다운 성공을 향해서 지금 내 상황에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이 레터로 받은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 코칭이죠. 그거를 하는 시간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구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시작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강의 링크랑 뭐 슬라이드 자료 주는 거 정도는 안 억울하시죠? 네, 그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직은 거기 지금 모인 인원이 안 많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안 많을 때 시작을 해야 지금 초기에 오신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만나서 또 이제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사실 되게 낯설고 쑥스럽고 잘 못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뉴스레터 보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마 아실 텐데 네, 저 매일 아침마다 나는 가치 있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그걸 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네. 오늘 강의 좋으셨다면 후기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그 오픈 채팅방에 Q&A를 남겨주시면은 주말에 그 일요일에 그 레터로 물론 구독하신 분들한테 그 레터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막 소리 들리시는 분인데 앞에서 아들이 저를 애타게 찾아서 어떻게 열신 거 알고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기, 네,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뭐 백만장자님 뭐 얘기해 주세요. 뭐 질문하신 분 있으셔가지고 질문이 있나요? 브랜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이게 은혜님 브랜딩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에 대한 답을 앞으로 몇 주간 할 거예요. 브랜딩 어떻게 하느냐가 이 강의가 이제 알려드릴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니 오늘요. 오늘요. 네, 오늘요 뭐죠?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유료 구독 해주셔가지고 다시 보기 하시면 아마 오늘 한마디? 오늘 요약? 오늘의 요약이라 오늘의 요약은 이거예요. 세일즈는 고객이 사게 만드는 거고 마케팅은 사러 오게 만드는 거고 브랜딩은 왠지 모르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걸 팔아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다.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브랜딩은 사람을 모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심지어 내가 아직 상품이 없어도 사람 먼저 모으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다. 요 얘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아들이 애타게 불러서 일단 나가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단톡방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